네, 어제 긴급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정행위로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양 회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연락 시간에 연결을 했습니다만 양진호 회장의 긴급 체포 그리고 또 남부 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긴급 체포란 게 이제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건 불거진 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뭐 이미 널리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혐의 사실이 뭐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걸 내버려 두면은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라는 거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그 정도의 소명 자료는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징역 3년 이상의 처할 범죄가 이제 혐의 사실인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긴급 체포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긴급 체포를 하면은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어쨌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에도. 그리고 체포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는 체포영장에 뭐 적시된 범죄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긴급 체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내버려 둘 경우에 너무 많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뭐 말을 맞추거나 뭐 관련 자료를 뭐 없애버리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체포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어제는 이제 심야 조사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심신이 지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이제 이행할 수는 없나 보군요. 그건 안 돼요. 지금 뭐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야 조사라는 거는 조사받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뭐 최근 뭐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왜 뭐 일부 판사들이 뭐 그런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검찰의 밤샘 수사 문제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이건 뭐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지금 뭐 이렇게 죄를 범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론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건 받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 체포가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한 4시간 반 동안 조사 받으면 뭐 쟁점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냐. 이걸 일단 간을 보는 거죠, 일종의.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전략을 짜려는 뭐 그런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이 있을 것이고 심야 조사 거부한 거 이런 거 뭐 혐의 인정한 것도 그렇고 출석했을 때의 어떤 그 혐의 인정의 말투를 놓고도 또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어제 그 저녁에는 여기까지만 받겠다 심신이 지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한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이 뭔지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일단 뭐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들하고 상의하자. 뭐 사전에 그렇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폭행이라던가 뭐 워크숍에서 좀 엽기적인 행각을 좀 강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뭐 2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 번째로 이유는 폭행을 하는 장면, 또 무슨 뭐 닭을 갖다가 뭐 활로 쏘게 하고 뭐 일본도로 배기했다는 거, 이거는 뭐 동영상이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그걸 인정한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관심사는 지금 자기가 뭐 불법이든 이게 뭐 합법인 부분이 있든 회사예요.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창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본인이 배당 받아간 것만 해도 뭐 3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게 자기의 주된 관심이지 이런 뭐 폭행 또 뭐 엽기적인 생각 조금 했다고 해도 그건 뭐 그렇게 형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정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그 출석할 때 뭐 어떤 그 혐의 인정이나 그런 어떤 태도를 보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보시면서. 그것도 저는 뭐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 내 회사 지켜서 내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는 건 보호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공개된 부분은 이건 뭐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사과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 그렇죠. 있었을 예. 것이다. 양 회장 체포영장에는 이제 뭐 마약 혐의 같은 것도 적시가 돼 있고 뭐그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웹하드 카르텔도 그렇고 아내 폭력도 아내의 그 동창이죠. 그 대학 교수를 13년에 폭행했던 그 혐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풀어놨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정말 많은 혐의들이 있는데 이 처벌 수위도 저희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저는 지금 무슨 뭐 불법 동영상을 유통시켰다, 뭐 강요를 했다 이런 부분이 예. 굉장히 그 죄질은 안 좋은 건데 네. 형량이 뭐 대개 뭐 5년이야, 3년이야 이런 식으로 약해요 좀.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형량 부분에서는 2013년 12월 달에 그 대학 교수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힌 부분 그 부분이 오히려 밝혀지면 더 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동 상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인데 여러 명에서 지금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그러면은 뭐 10년 6개월까지 가능하죠.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1차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했어요. 서울고등검찰청에. 예.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는 네. 이제 수사가 미진하다. 다시 해봐라. 예. 뭐 이래서 그 사건을 지금 성남지청에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 그다음에 공동 상해죠. 폭행이 네. 아니고 상처를 입혔으니까 그 부분이 합쳐지면은 형량은 저는 뭐 상당히 높아질 수 상당히 있다. 불안할 수 있다. 예,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법적 자문을 좀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대규모 변호인단이 좀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좀 법망을 교묘하게 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양진호 씨가 과거에도 구속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예. 보도된 걸 보면은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제대로 입증을 못했는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불과 몇 개월 살고 이제 다시 나온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뭐 여론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어떤 뭐 살인죄를 저지른 뭐 피의자라 할지라도 예. 본인이 안 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정말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뭐 예. 우리 일반 감정, 상식적인 부분과 또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권리는 좀 저는 별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 회장의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뭐 아까 엽기적인 행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어떤 갑질을 비판했던 전직 직원, 그러니까 전직 직원이라면은 뭐 이렇게만 행동했다면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도 집요하게 어떤 소송을 벌이고 대응을 했던 전력이 있어서 아마도 아까 송님 앵커 말대로 이번 건도 쉽사리 뭐 아까 인정한 얘기했지만 쉽사리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은 결국은 불법 동영상 유통이에요. 그 수익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예. 이 사람이 그 불법적인 일을 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문제될 거 있으면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력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처벌을 받는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증거 수집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리고 불법 유통물인데 이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헤비 업로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정말 뭐 불법적으로 촬영한 무슨 뭐 성관계 동영상을 계속 뭐 대량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양 회장이 직접 소통을 했다. 예.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진호 회장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절대로 직접 지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자 웹하드에 올라온 영상물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지시가 아니군요. 그렇죠. 화를 내면은 밑에 간접적 지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2인자가 알아서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제 헤비 업로더들을 접촉하고 헤비 업로더들하고는 전부 대포폰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부 본명도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다행스러운 게 지금 제가 오늘 뭐 방송 시작 전에 언론 보도된 걸 조금 보니까 지금 양진호 회장의 그 웹하드 업체가 2개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가 위디스크고 하나가 파일로리인데 파일로리예요. 예. 파일로리의 전 대표를 했던 분이 지금 일종의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내가 보고를 했고. 근데 이분도 양진호 회장한테 직접 보고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뭐 양모 씨한테 지금 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건 뻔한 거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뭐 양진호 회장의 직접 지시를 이건 뭐 상식적으로 직접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철저히 밝혀서 이번에는 뭐 아무리 뭐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뭐 별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숨진 채 한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엄마의 시신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발견이 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저도 이건 저도 뭐 과거에 검사를 상당히 의문인 것 해봤습니다만은 같아요. 지금 이래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좀 시신이 같이 이렇게 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예. 사망을 예. 했다 하더라도 좀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좀 먼 바다 쪽으로 가고 가벼운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해안 쪽으로 먼저 밀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타살이 아니고 자살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예. 뭐 바다에서 타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타살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볼수 그러니까 예를 있겠군요. 들어서 뭐 예. 익사인지 아니면 몸에 뭐 다른 뭐 진짜 맞은 상처 같은 게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국과수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요. 부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좀 몸무게 차이 때문에 지금 뭐 발견된 장소가 다르다 그렇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뭐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멀게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런 이제 어떤 아이의 체중이라든가 어떤 그 그렇습니다. 시신의 어떤 그런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그 엄마 시신은 오늘 시간이 더 흘러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부검 결과를 통한다면은 뭐 일단 이렇게 부패돼 있어도 사인은 밝힐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밝힐 수 있고 우리 뭐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고 부검을 통해서 이제 뭐 정말 이게 익사가 맞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혹시라도 타살한 적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명확히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이제 전문가들 의견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저렇게 정말 뭐 엄청나게 그 발견 장소가 다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 보실 때 처음에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타살로도 가능하겠다는 어떤 예상을 해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셨고. 이런 사망 이게 피해자가 관련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은 예.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타살이냐 아니면 자살이냐 그걸 먼저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걸 밝힌 다음에 이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밝혀나가는 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예. 제가 지금 뭐 이게 뭐 타살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간략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그 교무부장, 예. 교무부장이 뭐 시험 문제를 유출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정황 증거로는 하여튼 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시험 문제를 뭐 금고에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왜 당직을 써서 야근을 했느냐. 그리고 시험 전에만. 그렇죠. 예. 시험 직전에만 그 시험 문제가 보관된 그 시기에만 그렇죠. 본인이 당직 쓸 차례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이 사람들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뭐 큰 딸한테도 메모가 나왔고 시험 문제 일부 정답이 적혀 있는 메모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딸 휴대폰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영어 시험 문제에 대한 일부 정답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구속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어머니가 지난 며칠 전에 뭐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퇴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국민적 어떤 뭐 비난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어서 이게 이제 경찰 수사도 검찰 수사도 그렇고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유는 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심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퇴서를 낸다는 이유인데 또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게 보면 자퇴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0점 처리 못한다. 뭐 이런 또 의견을 내고 있어요.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퇴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될까요? 지금 자퇴를 하게 되면은 뭐 전 학기에 받았던 성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무효 처리가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좀 쉬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도 가능하고 좀 이런 상태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바로 편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전학기에 받은 것도 전부 전학기뿐만이겠습니까? 그 이전 것도 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다면은 전부 무효 처리하고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뭐 성적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등수로 한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도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아버지가 구속됐다 하더라도 지금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판결도 결국은 뭐 1심, 2심 또 결국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말로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아버지하고 딸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뭐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뭐 섣불리 뭐 이게 맞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만약에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은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퇴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건 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기 때문에 예. 아니면 뭐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학교를 못 다닌다면 뭐 당분간 쉴 수는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근데 만약에 정말이라면 퇴학 처분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이제 문의를 했고 거기서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한 교육청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예. 정말 뭐 억울하겠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퇴학 처분하고 좀 뭐 성적도 좀 무효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그대로 지금 뭐 자퇴해서 인정받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로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하는 뭐 그런 형국일 수도 있는데 이후의 전망을 굳이 지금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해보자면 제가 어떻게 볼 좀 때는 예상하세요? 지금 학교든 교육청이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지금까지 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책임 회피의 그런 뭐 기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좀 결여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예요. 사실 뭐 수사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 꼭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 처분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소가 되면 직위해지 전부 해버리고요. 예.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